네, 이어서 뉴스이데이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내일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율은 최종 34.74%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가 종료된 후 이처럼 밝혔는데요. 음, 이번 사전 투표는 전국 단위 선거에 첫 적용된 2014년 후 두 번째로 높은 음, 투표율입니다. 네. 역대 최고치 사전 투표율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로 36.93%였는데 네. 이번 대선 사전 투표는 그보다는 2.19%포인트가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좀 대선보다 투표율, 지난 대선보다 좀 투표율이 높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조금은 낮았어요. 대구와 경북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도 사전 투표가 뭐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거라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고 음, 좀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일단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좋다고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네. 사전 투표율 25.63%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는 가장 높은 지역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로 음, 경북 역시 31.52%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네. 대구 경북에서 사전 투표율이 낮은 것은 보수 진영에서 불신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 56.50%였고 이어 전북이 53.01%, 광주 52.12%, 세종 41.16% 순이었습니다. 네. 사전 투표를 못 하신 분들은 이제 내일 본투표가 진행되니까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후보들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 후보가 지난 주말 포항을 찾았는데 강원 홍천, 속초, 강릉, 동해에서 이제 집중 유세를 한 다음에 동해안을 따라서 경북 울진과 포항으로 이동해서 지금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주력을 했고 또 김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결집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일단 경북 동해안 쪽을 보면 울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이날 울진읍 사거리에서 대규모 유세를 갖고 음, 원자력 중심 산업 발전과 산불 피해 복구, 지역 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공약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울진, 영덕, 청송, 의성 지역 주민 4천여 명이 모여서 김 후보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울진 공약 얘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김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울진 지역을 대한민국 에너지의 수도로 정의하면서 음, 원자력을 중심으로 수소 산업, AI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을 유치를 하고 국가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는 울진에는 원자력 발전소 8기와 신한울 3, 4호기 합치면 10기가 음, 있다면서 이 전기를 멀리 보내지 말고 여기서 바로 산업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또한 김 후보는 원자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내비치면서 원자력은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다. 한국의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 이렇게 음, 밝히고 풍력이나 태양광보다 더 깨끗하고 경제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울진을 대한민국 에너지의 수도로 정의하기도 했는데 또 울진 산불 피해 복구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이를 또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밝혔죠. 네, 김 후보는 울진 산불은 가장 오래 탔다 하면서 산불 피해 보상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30조 원 규모의 추가 음, 예산을 긴급 편성해 대통령 당선 직후 바로 복구에 착수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네. 김 후보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자연재해 복구 경험을 거론을 하면서 행정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중요하다. 음, 다음 장마철 전에 복구가 끝나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공무원 도장 기다리면 늦어지는 기존 절차를 뛰어넘는 신속 행정의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네. 이제 울진에 이어서 포항으로 향한 김 후보는 중앙상가에서 열린 대규모 유세에서 포항에서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시작하겠다라면서 대선 승리를 향한 의지를 또 천명했다고요. 네, 이날 유세 현장은 내가 김문수다라는 피켓과 붉은 풍선으로 가득 메운 3천여 명의 시민으로 붐비는 등 산업화의 심장 포항에서 보수층 결집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네. 다만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 여파로 인해 부대 행사 없이 애도 분위기 속에 진행이 됐는데요. 네. 김 후보는 포항이 다시 뛰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면서 영일만 대구 건설과 철강산업 제도약,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90세 노인부터 첫 투표를 앞둔 고등학생까지 7명의 시민이 꽃다발을 건네면서 김 후보를 응원해서 후보와 시민이 하나 되는 장면을 또 연출했다고 하죠. 네, 해당 퍼포먼스의 김 후보는 포항 시민의 믿음에 반드시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유세에는 김정재 지역구 국회의원도 동참을 해서 김문수 후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킬 유일한 후보라면서 성장과 자유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퇴보와 독재를 선택할 것인지 국민이 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한편 이틀 날 어제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포항 죽도시장에서 깜짝 게릴라 유세를 벌였는데요. 네.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유세에도 시장 상인들과 시민 수백 명이 자리를 메워 뜨거운 호응을 보냈습니다. 네. 또 저녁에는 경주를 방문해서 대령원 돌담길에서 유세를 진행했다는 소식이죠. 네, 김 후보는 경주 유세에는 지역구 의원인 김석기 의원을 비롯해서 의성, 청송, 영덕, 울진, 박형수, 상주, 문경, 이미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이 총출동해서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네. 김 후보는 유세 초반 경주는 저희 뿌리이자 성장의 기억이 담긴 도시라면서 개인사와 인연을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는 아버지께서 능참봉으로 경주 왕릉을 지키셨고 어릴 적 박물관과 에밀레종을 따라다니며 역사와 문화를 체감했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천년고도 경주는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룬 도시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가 세계 무대에서 더 높은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경주 공약으로는 이제 반월성 등 신라환경 복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 또 형산강 유람선 도입을 통한 경주 포항 수성 관광 연계 등을 또 제시했죠. 네, 더불어 지역 산업과 관련을 해서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들이 높은 세금과 규제로 인해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세제 개편, 인재 양성,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어서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핵심 원인은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고 진단을 하고 네. 청년 중심의 일자리 정책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경쟁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고요. 네, 김 후보는 어떤 후보는 현재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대법관을 탄핵하겠다고 말한다. 검찰 수사권도 없애겠다고 한다면서 이것은 방탄 독재, 괴물 총통제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도둑이 경찰 공범을 빼앗아 경찰을 때리는 것이 적반하장이라며 이런 국정 운영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동시에 그는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광역 신도시 개발, GTX 고속철도 건설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부패 없이 일했다, 청렴하고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고향인 안동과 대구 등을 방문했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어제 고향인 안동을 찾아서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일 뿐이라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꾼이 주인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후보는 이날 안동 유세에서 정치는 국민의 살림을 대신하는 일이지 왕을 뽑는 게 아니다며 국민은 정치인을 신분꾼으로 고용한 것이고 머슴 일을 잘못하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어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구도는 정치인의 실력과 성과를 평가받지 않는 구조라며 이제는 경쟁과 교체를 통해 유능한 정치인을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보 이런 이념보다는 인물과 실력을 봐달라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는 지역주의, 색깔론, 세대 갈라치기, 개파 정치로 연명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면서 네. 실력 없이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는 국민을 혐오하게 만들고 편을 갈라 싸우게 만든다고 직격하는 등 네. 말씀대로 보수와 진보 진영이 오랫동안 싸워온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치인의 성패는 오직 실력과 충성심으로 판단받아야 한다.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내느냐를 보고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정책 비전은 어떤 부분을 제시했나요? 네, 그는 정책 비전으로는 수도권의 집중을 막고 지방의 기회를 확대하는 균형 성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후보는 수도권 몰빵으로는 더 이상 국가 경쟁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지방에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전기요금이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이 지방으로 가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지방 균형 정책을 위해 억강 구약의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동에 백신 개발 회사들이 있다는 것을 짚으면서 백신 바이오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전기값도 싸게, 세금도 싸게, 규제도 최대한 완화 폐지해서 토지 개발권도 부여해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수 있게 그중에 가능하면 안동도 좀 가달라고 하겠다고 안동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안동에 이어서 그 이후에는 대구를 찾았죠? 네, 그는 대구 경북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강조를 하면서 TK 유권자 표심을 갈구를 했습니다. 네. 이날 이 후보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2,000명이 모인 가운데 선거 유세를 펼쳤는데요. 그는 대구는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참 어려운 곳인데 이제는 좀 다를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믿는다면서 이번 선거는 지역, 당, 편을 다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부정 못할 민주적 공동체를 회복하는 선거고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공화정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 후보는 이제 시민의식 변화를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안동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최대한 노렸습니다. 네. 그는 특히 보수가 매달리고 있는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진정한 안보는 무엇인가? 싸워서 이기는 게 진짜 유능한 안보인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유능한 안보다. 이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유능한 진짜 안보라면서 한미 동맹을 든든하게 다지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국방태세를 든든하게 하는 걸 기본으로 하되 겁주고 시비 걸 게 아니라 소통과 대화, 협력과 공존으로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진정한 안보 역량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은 경제에 좀 관심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이 후보는 민생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대구 경제가 어렵다. 군사 독재 정권 때 영원함 나눠서 주민들 싸움 시켜 장기 집권했을 때 영남이 산업화, 건대화 혜택을 조금 받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네. 그러나 이후 수도권이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 소외가 격화하면서 대구의 국민의힘 정권이 특별히 더 잘 챙겨줘서 더 잘 살았냐라고 반문을 하고요. 이제는 수도권 몰빵, 대기업 몰빵, 특권 계층 몰빵으로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다.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결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포용 성장을 해야 한다. 네. 대구를 포함한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이재명 정부에 기회를 주시면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국민 통합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국민 통합 방안도 내놨네요. 네, 이 후보는 국민은 다 대한민국 한 편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한쪽 편에 의지해서 대통령이 될지라도 대통령이 되면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똑같이 국민으로 예우하고 힘 합쳐서 작은 차이를 넘어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진짜 대통합의 대통령이 돼야 하지 않겠냐라면서 네. 반쪽짜리 대통령, 반통령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을 위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국민으로부터 실적에 의존해 존중받고 인정받는 제대로 된 정치, 국가의 모든 역량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는 진짜 민주공화국,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서 보답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 본투표 날인데요. 끝으로 이제 투표와 관련해서 좀 주의사항 안내해 주시죠. 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내일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4,295곳, 295곳의 투표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사전 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만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다들 선거 공보문을 받으셨을 건데 거기에서 어디 가서 투표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래서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같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들고 투표장에 네. 가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긴 하나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를 해야 합니다. 네. 본인의 주소지 지정 투표소에서만 내일은 투표할 수 있고 또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대리 투표라던가 또 투표 용지를 찍는 행위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꼭 유념하시고요. 또 민주주의의 꽃이 투표잖아요.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